2026년 8월에 개인 통관 고유보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이중 인증번호라는 게 필요하다고 해요. 관련돼서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은 관세청에서 이 관련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할 때 사용했던 PPT 자료 중 일부이고 이걸 토대로 오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주문 단계와 통관 단계 두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주문 단계, 통관 단계 기준이랑 크게 바뀐 기준이랑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은 주문 단계에서 인증번호라는 것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름, 번호, 주소, 통관부, 그리고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이 인증번호는 어떻게 받냐? 우리가 입력해서 인증번호 요청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구매를 하려고 하는 그 플랫폼에서 관세청으로 고객이 입력한 그 정보와 마켓에 입력되어 있는 주문 정보, 주문 번호가 되겠죠. 그 정보를 관세청에 보내서 일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관세청에서 인증번호를 보내줘요. 그럼 고객이 그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결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인증번호는 어디로 가냐? 이메일로 보내줄 거라고 해요. 그리고 통관 단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우리가 고객이 주문을 넣었을 때 자동으로 전자상거래 업체, 만약에 쿠팡에서 주문을 했다 그러면은 쿠팡에서 고객이 입력한 이 모든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라고 해서 관세사 특송사에도 이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업체로부터 받은 이 정보와 전자상거래 업체가 사업자한테 제공한 정보 이 두 가지를 대조를 해서 일치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일치한다 그러면은 통관을 시켜주는 시스템이 될 거라는 건데 대조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주문 단계에서 주문번호,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제공한 주문 번호를 대조를 하거나 주문 단계에서 인증번호를 요청한 다음에 인증번호를 관세청에서 보내줬을 때에 그 이후에 30분 내로 결제가 완료되는지 또 이런 여부를 판단할 거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주문 번호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왜냐면은 관세청 담당자한테 문의를 했을 때 그 사람도 주문번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검증을 하든지 주문번호를 검증하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절차가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은 해외 직구 상품을 주문할 때 통관 부호를 입력한다. 그리고 인증번호 요청을 해서 이메일로 인증번호를 받아서 입력한다. 오픈마켓은 고객 정보와 그리고 인증번호를 관세청과 배대지에 제출한다. 배대지에서는 전달받은 인증번호를 포함해서 수입신고를 진행한다. 여기 보면 관세사 특송사인데 배대지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해외 직구를 하든 구매 대행을 하든 배대지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관세사랑 특송사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업무상으로 마주칠 일은 없죠. 그래서 배대지로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에서는 오픈마켓이랑 배대지에서 입력해 전달된 이 데이터를 대조 후에 통관을 승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구매 대행 사업자는 어디에 끼어드냐? 여기에 들어가겠죠, 여기에. 이곳에, 이곳에서 오픈마켓에서 주문이 들어온 이 정보에서 인증번호를 포함한 정보가 다 들어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정보를 우리는 배대지 배송대행서를 작성할 때 배송대행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인증번호를 적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 배대지에서 관세청에 그 정보를 또 넘길 거고요. 오픈마켓에서 미리 전달된 그 정보와 배대지에서 전달받은 그 정보를 관세청에서는 대조를 해가지고 통관 여부를 판단하겠죠. 이때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뭐냐? 협력 인정 업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협력 인증 업체가 뭐냐면 이 내용인데 보시면 관세청이 지정한 협력 인정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인증번호를 주고받고 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회원 가입 단계에서 이미 본인 인증이 완료된 쇼핑몰의 경우 매번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관세청한테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어떻게 말을 해줬냐면 협력 인정 업체로 등록된 플랫폼에서 통관부호를 입력하고 주문을 하는 경우에 인증번호를 고객이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에서 주고받고를 하게 될 거래요. 사실상 그 사용자는 불편한 게 없고 플랫폼에서 관세청과 시스템이 연동돼가지고 인증번호를 주고받고 하는 절차가 생길 거라고 합니다. 일단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검증 시스템에 이런 시간이 들어가게 된다면 인증번호를 발급받은 후에 30분 이내에 등록을 해야지만 이게 유효하다고 판단이 돼서 통관이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만약에 30분 이후에 내가 결제를 했다. 그러면은 통관 단계에서 막히게 되겠죠.
이런 특이사항이 있다는 거고, 이 협력 인정 업체에 대해서는 이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매대행 사업자와 해외 직구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불편함을 겪을 게 뭐가 있을까? 혹은 매출의 하락을 겪을 요인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직발송 모델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아마존과 이베이라는 플랫폼에서는 직발송을 지원을 하잖아요. 이때에 아마존이랑 이베이에서 결제를 할 때 한국에서 요구하는 그 인증번호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마련이 돼 있지 않다면 직발송을 못 한다는 건데, 관세청에서 이 인증번호 시스템을 간단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어떤 API라는 것을 통해서 제공을 분명히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플랫폼들이 그 시스템을 연동을 해줄 것인가가 관건인 거죠. 개발을 할 것인가. 한국 그렇게 딱히 필요 없는데 알아서 쓰겠지, 알아서 배대시 사용하겠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런 플랫폼들이 그 인증번호를 발급받는 시스템을 연동을 안 해줄 거란 말이죠. 일단 그거에 대한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메일 인증에 대한 문제가 또 있죠. 문자랑 카톡을 보낸다고 안 하고 이메일을 보낸다고 지금 표현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어찌저찌 온라인 그 플랫폼을 통해서 결제는 했지만 인증번호가 만약에 내가 이메일을 입력했는데 스팸함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이메일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그런 분들은 사실상 해외 직구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CS 지옥,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매대행 사업자한테 해당되는 말인데, 우리가 물건을 판매를 하고 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물건을 받고 나서 불량이어서 우리가 재발송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다시 주문을 넣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한 번 인증번호를 통해서 통관이 된 후에 우리가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 그때 인증번호를 어떻게 받을 거냐, 이 문제가 생겨요. 또 현금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플랫폼, 국내에 있는 상이라든지 네이버 이런 데를 통해서 결제한 게 아니라 이거 마켓에서 보고 문자 드린다, 혹은 전화해서 저번에 이거 물건 산 사람인데 또 보내달라, 이런 경우에 인증번호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30분 이내에. 우리가 주문을 30분 이내에 넣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취약해질 수 있겠죠. 관세청이다, 인증번호 달라, 이런 이메일이 굉장히 피싱으로 많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해외 직구를 했는데 인증번호 이 메일이 왔어. 그냥 순수하게 눌렀더니 정보 입력하래, 입력했더니 지갑이 털린다든지 이럴 수 있겠죠. 물가 상승할 겁니다. 이게 사실상 지금 좀 빠르게 분석하신 분들은 아마 판단이 되셨겠지만 배대지를 필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첫 번째 직발송 모델 사망이랑 이어지는 내용인데, 만약에 이베이 뿐만 아니라 중소 브랜드들 사이트들이 해외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이트들이 인증번호 발급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줄 리가 만무하단 말이에요. 안 만들어질 거예요. 아마 귀찮겠지, 신경도 안 쓰겠지. 그러면 이런 패션 사이트라고 해볼게요.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아는 것만 적어봤는데, 그렇다면 이런 데에서 물건을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인증번호 발급 절차가 없잖아요. 그러면 관세청이 그대로 만약에 내 주소를 적었어요. 그냥 기존과 같이. 그럼 관세청에서 인증번호 없으니까 통관 안 시켜주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송대행지라는, 줄여서 배대지를 무조건 써야 된다고요. 왜냐? 관세청 담당자랑 제가 통화를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배대지에서도 인증번호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 가능하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베이나 노아 이런 직발송을 하는 그런 해외 직발송이 가능한 그런 해외 쇼핑몰에서 해외 직구를 하든 구매 대행을 하든 간에 무조건 배대지를 써서 인증번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대지를 쓰니까, 원래 무료 배송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원래 무료 배송이었으면 배대지를 무조건 써야 되니까 배송 대행지 비용이 들어가죠. 해외 직구할 때 원래 내가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 11만 원에 사야 되고요. 우리가 구매 대행할 때 10만 원에 팔 수 있는 거 11만 원에 팔아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물가 상승하겠죠. 이거는 결국 소비자한테 전가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런 절차가 생기면 결국 누가 이득을 보냐 이거야. 배대지가 이득을 보는 겁니다. 배대지가. 그리고 배대지와 관련된 그런 이제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그런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같이 보겠죠. 반사이익이 아니라 같이 물량이 늘어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중소해외 사이트들 연동 안 할 거란 말이에요. 혹은 연동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증번호 발급 시스템을 연동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귀찮거나 해서 연동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시스템을 연동한 플랫폼들이 주문을 더 많이 받는 결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우리 같은 구매 대행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나 정보에 취약한 계층, 특히 고령자가 많겠죠. 이런 분들은 뭐 이메일도 없다거나 혹은 이메일이 있어도 잘 활용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해외 직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무조건 국내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의 절차가 변경되거나 이루어져야지 해외 직구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구매 대행 사업하는 사람도 행복한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절차가 철회되는 게 가장 좋겠죠. 지금 주소까지 검증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잖아요. 사실상 이걸로 충분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한다는 게 가장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만드는 것은 알겠지만 이중인증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메일에 해킹당한다거나 이메일로 보이스피싱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또 이런 시스템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있는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이중인증 절차를 철회하는 게 일단 제일 좋을 것이고, 만약에 최초에 내가 쿠팡에서 해외 직구 상품을 구매할 때 인증번호를 입력했다. 그러면은 그 뒤에 그 정보를 가지고 아마존에서 또 그 입력하든 뭐 배대지에서 입력하든 어디에서 입력하든 간에 최초의 그 인증번호를 통관될 때까지 쭉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관세청에서 만들어주면 또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나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알리익스프레스를 예로 들면 알리익스프레스에 결제를 할 때에 해외 플랫폼이니까 결제를 할 때 그 통관부 입력하고 밑에 칸이 또 있는 거죠. 인증번호 혹은 뭐 주문 정보를 입력해라. 어떤 주문 정보? 쿠팡에서 입력되어 있는 그 주문 번호를, 그럼 거기다가 주문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최초에 그 주문한 주문 정보를 그대로 연동되는 시스템에 연동이 돼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내가 주문할 때도 또 인증번호를 고객한테 요청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없이 쭉 이어지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게 그 다음으로 좋겠죠, 우리한테. 그리고 협력 인정 업체가 확대되는 것도 우리한테 좋겠다. 이게 물어보니까 협력 인정 업체로 등록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협력 인정 업체로 등록을 안 해줄 거라 했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해주면 어떡할 거야? 매번 인증번호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관세청이 문의를 했을 때 협력 인정 업체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이런 것도 다 등록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현실적으로 협력 인정 업체로 등록이 되더라도 문제가 뭐냐? 고객이 그 업체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해요. 아까 뉴스 기사에 있었잖아요. 고객이 그 회원가입 단계에 여기 있죠. 본인 인증이 관련된 회원인 가입이 돼 있어야 우리가 쿠팡 그대로 아마존이라든지 알리 이런 데에다가 입력해가지고 바로 주문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 고객 정보는 이미 아마존, 알리에 다 입력이 돼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이중인증 절차가 생기더라도 크게 불편함이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방금 이렇게 얘기했던 우선순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어야겠죠.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내야지 그나마 우리의 의견을 받아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답변이 한 번 왔다고 해서 이 아니라 그 답변 내용을 토대로 또 민원을 넣어야겠죠.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이 민원을 어떻게 넣을지는 제가 또 새롭게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추가로 지금 민원 넣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추가로 또 넣어주세요. 왜냐? 제가 관세청 담당자한테 문의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내용 어떻게 되고 있냐.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거의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이때에 제가 굉장히 놀랐고 또 그 담당자님도 놀랐다고 표현한 부분이 뭐냐. 한 4일 전 기준입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대요.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완전 그냥 다 팩트입니다. 담당자랑 통화한 내용인데 그래서 국민신문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저희 그 카페 글을 통해서 국민신문고 민원 넣기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넣어주셨나 보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럼 몇 개나 들어왔길래 놀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니까 80개 조금 더 들어왔대요. 근데 이게 재밌는 점은 이 공무원분들은, 이 담당자분들은 이 80개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라고 지금 느끼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조회수는 1000회 가까이 되는데 80개밖에 안 됐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80개에 놀랐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더 힘을 내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민원을 넣을수록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자상거래 업체라는 것도
업체라는 것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원래 있는 시스템이에요. 유니패스에 전자상거래 업체라는 것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2026년 6월에 더 편하게 등록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래요. 그럼 우리는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자를 다 때려박아서 등록을 해야 된다. 왜냐? 아까 사진 보셨죠? 아까 절차도에서 구매 대행 사업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그리고 구매 대행 사업자에 대해서 고려를 했다 그러면은 절대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고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작용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네. 우리의 여론이 작으니까. 우리가 많다고 판단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 업체라는 것으로 많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매 대행 사업자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른대요. 얼마나 제 생각엔 굉장히 많아요. 제 생각에는 30만 최소 30만 이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업자 수 기준으로. 근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왜 그럴까? 왜 모르세요? 하니까 전자상거래 업체 이런 걸로 등록된 업체가 많지 않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간단한데 등록하는 게 어차피 6월 되면 새로 등록해야 된대요. 새로. 절차가 바뀌니까. 그래서 그때 되면은 제가 또 먼저 알게 되면 공지라든지 이런 공유를 할 테니까 꼭 우리가 존재함을 등록을 통해서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이런 절차를 만들기 전에 우리 의견을 먼저 실험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내용, 이런 영상, 이런 제가 카페에 쓴 글 이런 것들을 널리 공유하셔가지고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불편하다. 해외 직구하는 사람들 너무 불편하다. 어르신분들 불편하다. 해외 직구 못한다. 불가능하다. 구매 대행 사업하는 사람들 고사한다. 이렇게 계속 여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소상공인 우리 구매 대행 사업자분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도 당장 나한테 피해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참여를 해야지. 구매 대행 사업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막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당장 지금 돈 벌고 있고 앞으로도 이걸로 얼마나 몇 년을 더 돈 벌게 될지 모르는데 남이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피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널리 퍼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 오타가 났네요. 그리고 앞으로 또 추가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절차가 이렇게 변경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다. 우리의 의견이 반영이 됐다. 이런 피드백이 온다 그러면은 공유를 해가지고 즉각 이렇게 반영을 해서 우리가 더 목소리를 합쳐서 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사실 유튜브 영상 찍을 필요성을 딱히 못 느끼는데 이번에는 조금 심각한 내용인 것 같아서 찍었습니다. 반드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목소리 내는데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